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7강으로 오펙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유가,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는 그동안 경제와 커플링으로 되게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는요. 왜냐면은 경제가 화랑기에 공장도 많이 돌리고 비행기나 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다녔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기름이 비싸지기도 하고 경제가 좀 별로 안 좋을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 유가가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이 유가 선물 가격, 제가 말하는 건 WTI나 뭐 브렌트유, 두바이유처럼 이 유가 선물 가격을 얘기하는데 이 최근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이랑은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50에서 40달러로 움직이다가 30달러 되기도 하고, 그 전에도 유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유가가 움직이는 이유로는요, 그런 요인들로는 그 시장에 뭐 좋고 나쁨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긴장, 갈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오일이 나오는 사우디, 저 중동 지역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일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저번에는 화물선이 자초가 되면서 배 이동이 제한적으로 돼서 유가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오펙 플러스라는 곳에서 이제 유가 캐는 이 단합 연합회들이 많이 캐기도 하고 적게 캐기도 하고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유가는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뭐 정말 옛날로 가면은 산업혁명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공장이 지어지고 자동차가 지어지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그때 부자가 이제 기름 부자가 최고의 세계 부자였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핫했던 게 한 2019년, 18년부터 핫했던 게 천연가스, 셰일가스. 이게 이제 그 셰일가스가 미국에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대요. 이게 이제 오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 세일 혁명으로 불리는 것들 때문에 오일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팬데믹 이전에는 50달러에서 40달러로 움직이다가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이게 그냥 짝대기가 아니고 마이너스였어요. 코로나가 막 심해졌을 때는 이 오일을 쓴다는 곳은 없고 비행기도 안 떠다니고 배도 안 떠다니는데 오일을 보관할 곳은 없고, 그래서 그냥 오일 보관만 해달라, 오일 보관비를 오히려 줘야 될 판이라서 유가가 마이너스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물 유가보다 선물에서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저 마이너스 유가로 막 갈 때쯤 20달러에서 30달러 유가 유지할 때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나서 유가 ETF를 샀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갈 때 그 위기감에 못 버리고 결국에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는 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90달러까지 올라간 이유로는 일단 오펙 플러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사우디나 그 기름 많이 캐는 나라들, 이 플러스 붙은 거는 러시아가 껴서 그런데 이 국가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유가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저 마이너스 유가 가고 기름이 너무 싸지니까 기름을 적게 캐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싸진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중국, 미국 인프라 투자, 엄청난 자원을 들여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90달러까지, 100달러 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일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니까 한 68달러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우리 그 투자자들은 이제 뭐 선물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이런 유가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유가 상승 수혜주나 유가 하락 수혜주를 많이 국내 주식에서 찾을 거예요.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는 이제 기름을 쟁여두는 그런 회사가 아무래도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기름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상승의 수혜를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락 수혜로는 기름을 들여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가격을 거기에 마땅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유가 상승할 때 하락하는 종목이 될 거고 유가 하락 수혜도 있을 겁니다. 유가 하락은 원자재 가격 감소, 뭐 한국전력 전기 캘 때 기름을 쓰니까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항공주 이런 데가 유가 하락의 수혜를 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유가 상승 수혜, 하락 수혜는 모두 거의 콩고물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투자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하락의 수혜를 보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제가 유가가 굉장히 떨어질 때 ETF도 샀지만 한국전력도 사실 샀어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마진을 많이 남길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막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은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상승한다고 수혜받지만 오히려 그 상승 때문에 다른 운송비나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유가 상승 수혜, 하락 수혜는 결국에는 한 번 튀고 한 번 떨어지고 이런 투매성 흐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 영역이지, 장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걸 사자, 유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 사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이렇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아서 오펙플러스에서 이제 좀 더 캐내야 되지 않냐, 증산에 대한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하겠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증산을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뭐 장비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비 증설을 한다든지 인력도 많이 쓰게 돼서 취업률 이런 거에도 좋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오일이 유가가 유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한정적인 자원. 그래서 고갈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냥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가격 올랐으니까 더 많이 캐서 더 많이 팔아야지 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오펙 플러스에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사우디만 우리는 다 남들 감산할 때 우린 증산하겠다 이렇게 독자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가격이 확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같이 단합된 상태에서는 당장 드라마틱한 증산을 해가지고 유가를 낮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 이상, 99% 이상,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이나 아니면은 지금 탄소 배출이나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친환경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나 대체재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이 갑자기 뜬금없이 친환경 이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일단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오일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일 유가 변동 요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였고 유가 상승 수혜와 하락 수혜가 있기는 있지만 좀 콩고물에 지나지 않다. 이런 거에는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펙에서 당장 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게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올리기는 쉬운데 왜냐면은 갑자기 어디서 태풍이 분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 뭐 전쟁이 난다. 이렇게 상승 요인은 갑자기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락하기는 이 합의라는 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장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단타로도 상승 수혜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만약 투자를 하고 계시면은 이쪽에 좀 더 비중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유가가 고점이니까 떨어지는 걸 미리 선침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보지 마시고 그리고 원자재도 원자재 나름이지만 유가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하시긴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에너지나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이슈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금과 안전자산, 이 금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